우리나라 그 주부들한테 풀무원 하면은 국내산 두부, 국내산 콩나물. 그래서 풀무원가 좀 비싸요. 네, 음식 전문 팟캐스트 어차피 음식 이야기 DIY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베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기업들을 보면은 지속 가능한 경영, 네. 뭐 ESG 경영, 과연 뭘 한다는 거예요? 저도 좀 그게 궁금했어요. 네. 많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더라고요. ESG 같은 것도 그런 거죠? 그렇죠. ESG도 맥락 중에 하나죠. 음. 제가 기업의 사례를 하나씩 가져왔는데 기업 사례? 기업 사례 약간 맛배기. 오케이. 뭐 식품 기업엔 음. 도대체 어떤 데가 있나, 해외에서 하나 국내에서 하나를 가져왔는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향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물입니다. 물? 코카콜라는 2007년부터 음료 생산에 사용되어지는 물을 사회와 지구에 환원하겠다는 목표로 물 환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코카콜라가 2020년까지 사용한 물을 이제 100% 돌려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이거를 5년이나 앞당겨요. 5년이나 앞당겨서 2015년에 100%를 넘어서 115%를 환원하게 되는데요. 이게 1919억 리터라고 합니다. 2017년에는 2480억 리터를 환원하게 됩니다. 수치가 좀 뭔가 이렇게 그렇죠. 이게 딱 느낌이 안 오죠. 느낌은 안 와요. 체감이 안 나실까봐 이제 네. 코카콜라 홈페이지를 좀 인용을 한다면은 네. 한 사람이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깨끗한 물의 양이 50리터래요. 아, 그래요? 음.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네요. 아, 하긴 뭐 물 내리고 씻을 그쵸. 때도 쓰고 네. 뭐 설거지하고 이런 것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근데 이를 구하지 못해서 매년 사망하는 인구가 50만 명이래요. 아, 물이 그러니까 없어서.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아니 물을 못 구해서 아. 깨끗한 물이 없어서 사망하는 인구가 무려 50만 명이라 합니다. 이게 제주도 인구가 같대요. 그러니까 매년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양이 있으면은 50만 명의 사람들이 27년이나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조금 의문이실 겁니다. 아니 뭐 환타나 스프라이트나 콜라 먹는데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거지? 어떤 방법으로 물을 환원하는지. 물을 환원하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네. 코카콜라에서는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물과 이제 수도 정화 시설을 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일. 두 번째는 이제 하천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터전을 복원시키는 일. 하천이 있는데 하천이 깨끗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하천을 좀 이제 깨끗하게 만든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빗물이나 생활하수 등 좀 아깝게 버려지는 물들을 재활용한대요. 농업에까지 좀 사용될 수 있게끔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그 상하수도가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요.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에 멈추지 않고 위생에 부족한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교육도 함께 실시를 한대요. 아, 근데 그게 약간 공감이 되는 게 물이 되게 위생 쪽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예민하죠. 그럼요. 왜냐면 물을 통해서 감염이나 세균 같은 것들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이 항상 좋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위생적이죠. 쓰는 게 위생적이고 깨끗하죠. 항상 정화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뭐 좀 더운 나라나 정수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나라 가서 물 먹고 배탈 나는 경우 많잖아요. 그쵸.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코카콜라는 2000여 개의 지역사회에서 5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하고요. 국내에는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에서도 평창 지역의 대관령이 때 물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나 더 흥미로운 거는 김해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깨끗한 수자원을 좀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낙동강에 있는 오염된 물을 다시 정화해서 이제 깨끗한 수자원으로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게 형식적으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 나라의 풍토하고 지형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냥 그 물 환원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 나라에 맞는 방식대로 뭔가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식품업체가 없습니까? 국내 기업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찾아봤는데 정말 지속 가능 경영을 좀 비중 있게 비전을 좀 제시하는 기업은 역시 이 기업이 바로 풀무원입니다. 아, 풀무원. 그러니까 풀무원은 기업 미션 자체가 뭐냐면요.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로하스 기업입니다. 로하스? 네. 풀무원 기업의
보면은 목표에 로하스 기업이라 써 있는데 그래서 네네. 제가 로하스가 뭐냐 왔어요. 웨하스도 아니고 보니까 로하스가 LOHAS를 뜻하는데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좀 어렵네요. 우리말로 쉽게 건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생각하며 사는 의식이다. 기업 자체 미션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기업 미션이라고 하는 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정체성이고 정체성이 그냥 지속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방향성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데 최근에 한 건가? 뭐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좀 이거를 찾아보게 되면서 좀 시작 자체가 유기농이었다는 거. 그래요? 우리나라 그 주부들한테 풀무원 하면은 국내산 두부, 국내산 콩나물. 그래서 풀무원가 좀 비싸요. 그렇죠. 그리고 슬로건 자체가 바른 먹거리죠. 바른 먹거리. 풀무원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 상생을 좀 중요시했던 회장님의 뜻을 이어서 만든 기업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한국전쟁 이후에 전쟁부하가 많던 사회를 보고 나서 전쟁부하들을 데려다가 농사를 가르치고 풀무원 공동체라는 재단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1975년에 유기농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땅을 해치지 않고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형식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뭐 자연 퇴비를 사용해서 차후에 점점 땅 자체가 살아나면서 수확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지금에서야 저희가 지속 가능성 이런 거 좀 대두가 되는 건데 1975년도 관심을 가지셨고 근데 이제 풀무원이 재단이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아버지를 보던 이제 아들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본격적으로 풀무원을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농부시죠. 일종의 농부신데 그거를 뭔가 사업화했던 거는 아들 분이셨다. 그리고요. 1995년에는 역사에 길이 남을 행보를 하나 남기는데 뭐죠? UN 환경계획이 제정한 글로벌 500상 유기농 부문의 최초의 수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전 세계입니까? 네, 전 세계입니다. 아, 진짜? 네. 즉 국내 유기농과 자연 친화적 작물에 대한 인식이 풀무원의 영향이 좀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렇다면 풀무원이 내세우는 지속가능 경영의 실천 형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물 복지 제품을 장려하고 사용한다. 우리가 흔히 계란을 얻기 위해서는 이 좁은 공간에 닭을 가두어서 공장식 방식을 생산해 왔잖아요. 풀무원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스트레스 없이 자란 닭의 계란을 판매한다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무원 식품은 이 목초란을 2028년까지 케이지 프리 동물 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풀무원의 대표 제품은 두부죠. 우리가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는 가축을 사육하고 동물성 단백질을 얻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이 되고 환경 오염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 풀무원은 식물성 단백질 제품인 두부나 낫또나 HMR 상품들 내면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제 고기,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지속 가능의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코카콜라하고 풀무원 네. 이 두 기업을 보면서 이제는 지속 가능성 선택이 아니다. 이제는 가져가야 되는구나. 이제는 이 윤리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기업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겠구나. 최근 소비자들의 동향을 보면은 윤리적 소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 옛날에는 지속 가능성 경영 선택이었고 하면은 좋은 기업이란 이미지를 받았지만 이제는 좀 반대가 된 거죠. 안 하면 안 되는 것. 안 하면 별로인 기업이 된 것 같아요. 좀 의무가 된 느낌인 그렇죠. 거죠. 앞으로도 절대 빠질 수 없고 계속 듣게 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해봐야 뭐해. 우리 개인이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네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소비자고요. 소비자들의 인식, 그냥 인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업 생태계를 바꾸고 지속 가능한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